안녕하세요, 로기랜드 로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심해 갑오징어를 처음 접하는 조사님들이 제주도 혹은 남해로 포인트를 정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만드는 영상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그 낚시, 과연 제주도, 남해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둘 다 경험하며 느낀 점과 꿀팁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그리고 포인트. 제주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비행시간 2시간 반 정도 전에 집에서 김포공항으로 출발하며 제주도까지 1시간 남짓 비행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여 한국까지는 보통 1시간 정도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배를 타고 포인트까지 또다시 1시간 정도 달려 나갑니다. 중간에 대기 시간도 있겠지만 집에서부터 포인트 낚시하는 그 시간까지 총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은 포인트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2월 기준으로 제주도 북서쪽에 한림항이나 서쪽의 신창항에서 많이 출항을 하는데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남쪽에서 출항하는 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해는 보통 여수나 고흥에서 출항하는 배가 많고 약 4시간 정도 자차나 출조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항에서 제주 근처에까지 가는 포인트까지는 고흥에서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여수에서는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포인트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제주도 북쪽이나 제주도 북동쪽에서 낚시를 하게 되며 포인트까지는 집에서부터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남해로 출조할 경우 출조 전날에 저녁 10시에 출발하고 도착은 출조 다음날 새벽 2시 정도, 총 2박 3일의 여정이 됩니다. 시간적인 면에서는 제주도가 훨씬 적게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입니다. 먼저 제주도는 경비의 많은 부분이 비행기 값과 숙소비로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저렴한 평일날 가면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당일치기 하루를 기준으로 한 약 22만원 정도 들어가며 평일 2박 3일은 한 37만원 정도, 주말 2박 3일은 50만원 이상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반면 남해는 수도권에서 출조버스를 이용 시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 소요가 되며 남해에서 배만 탈 경우 선비는 14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일 2박 3일을 갈 거면은 제주도가 저력이 되고 하루만 갈 거면은 출조버스가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선사, 자리 선정, 그리고 조과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고 앞서 시간이나 비용은 족과물만 좋다면은 조금 더 주더라도 감안하고 갈 수가 있을 텐데요. 애초에 심해 갑오징어 낚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족과물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도 적습니다. 서해의 쭈꾸미 갑오징어처럼 막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점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앞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선사와 자리 선정에 내가 잘하던 못하던 많은 것이 달려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제주도는 생각보다 좀 노후된 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탑이 넓지 않은 배들도 많이 있고요. 보통 22인승 배인데 선장님, 사무장님 빼더라도 16명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가 남해권보다 고기도 많이 있겠지만 16명만 승선함으로써 갑오징어를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해 갑오징어는 서해 갑오징어처럼 개체수가 많지가 않아서 자리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낚시입니다. 22인승 배에 16명만 탄다면 그만큼 내가 약간 중간 자리에 걸려도 나를 거쳐가는 갑오징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풍을 펴고 하루 종일 하는 낚시 특성상 바람의 방향이나 조류가 바뀌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선진입 방향의 조사님이 잡는 것만 보다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조류와 바람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고 혹은 너울이 심해서 선수, 선미 쪽이 입질 파악조차 좀 힘든 날씨라면 마지막으로 선미 선수의 초보 조사님이 타셔서 그대로 갑오징어가 거쳐서 내 자리까지, 내 다음 차례까지 온다면 중간 자리에서도 잡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운에 맡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 남해는 어떨까요? 보통 22인승 배, 선장님, 사무장님 빼고 20명의 조사님이 타게 됩니다. 그럼 한 라인에 10명씩 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선수 쪽, 선미 쪽 6명 빼고 정중앙 4명은 정말 조과가 처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해에서 출항하는 선사 사이트 어느 곳을 가도 조과 사진에는 대부분 선수와 선미, 그날의 선 진입 방향에 따라서 조사님들 사진이 있지 가운데 조사님들은
보통 갑오징어 딱 들고 찍은 사진 한 장 있고 바구니를 든 조사님 사진은 많이 안 보일 겁니다. 냉정하게 선미 선수에 비해 한가운데, 특히 남해권 기준으로 한가운데 조사님들은 현실적으로 조가가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한 라인에 8명, 남해는 한 라인에 10명. 당연히 조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남해 쪽에는 자리 선정을 뽑기를 하는 선사들이 많이 있는데 뽑기를 실패하면은 참담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남해를 가실 거면은 먼저 자리를 예약할 수 있는 선사를 선택하시고, 이거는 제주 남해 가릴 곳 없이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소수 인원이 출항하는 배를 선택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꼭 작은 배나 넓은 배더라도 인원을 조금만 태우는 선사를 선택하세요. 오늘 영상 중에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주배들은 더 태울 수도 있는데 돈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양심적으로 적게 손님을 받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정말 적다는 얘기죠. 그럼 갔는데 가운데 자리에 걸려버렸어요. 그럼 어쩌나 싶을 텐데 단차를 바꿔보고 얘기를 바꿔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나마 노력하는 것 중에 제 생각에 가장 현실적인 거는 선수와 선미를 피해 애기를 내리는 것인데요. 가운데 자리 조사님들은 보면은 캐스팅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내 채비가 밑으로 흐르는 상황이면은 좀 더 무거운 호수에 텅스텐 봉돌을 달아서 멀리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아무래도 100m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조금 더 선수와 선미를 피해 앞쪽으로 떨어져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 채비가 내 앞으로 뻗어간다 그러면은 선미 선수 조사님보다 조금 가벼운 야광 봉돌로 해서 앞쪽으로 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배가 돌거나 바람 조류가 센 날에는 다른 조사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류가 약한 날이나 내가 컨트롤이 될 만큼만 해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들물, 날물 중에는 확실히 날물이 조가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들물보다는 날물에 좀 물이 가는 편이기 때문에 날물에 조가가 더 좋고요. 바람 같은 경우에는 북서풍이 보통 많이 불기 때문에 북서풍의 날물이라고 하면은 우연 선미 쪽이 좀 더 조가가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물론 조류가 더 세냐 바람이 더 세냐에 따라서 선 진입 방향이나 이런 게 바뀔 수가 있지만 오른쪽 라인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해보면 주말 당일 하루만 시간이 나는데 나는 못 잡아도 심해 갑오징어를 꼭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출조버스를 이용하여 남해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오랜 시간 버스와 배를 타고 가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베스트는 평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가는 건데, 제주도로 가는 게 아무래도 시간, 돈, 조가까지 모든 3박자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기온으로 제주도와 남해 여러 선단 조가를 뒤져봐도 사이즈나 마리수, 제주도가 거의 압승입니다. 물론 위에 모든 것이 맞다고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출항조차 할 수 없는 갑오징어 낚시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평. 괜히 심해갑 한두 번 갈 거에 이런저런 장비까지 사지 말고 그냥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으로 만족하고 서해 시즌 때 한 번이라도 더 가자